안녕하세요. SNM모터스 대표 배성구입니다. 저번 주까지는 DPF를 다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엔진 오일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저번에 제가 광유와 합성유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이번에는 좀 어려운 주제를 다룰까 하다가 가장 기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점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이제 합성유와 광유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좀 재짚고 넘어간다면, 광유하고 합성유의 차이는 간단해요. 태생부터가 달라요. 태생부터가 다른 건 뭐냐? 이제 원유를 수입을 해오면 정유회사에서 이제 정제를 하게 되는데, 순도가 높고 깨끗할수록 위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물질이 많고 상태가 안 좋을수록 아래쪽에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아래쪽은 이제 우리가 아스팔트 깔 때 쓰는 이제 그런 탐매 검은 것들 있죠? 원유를 정제해서 나오는 찌꺼기들을 바닥에 까는 거고, 위에 쪽에 있는 이제 성분이 좋은 것들은 쉽게 말하면 천연가스로 보시면 되는데, 광유는 이제 그 아래쪽 부분, 아스팔트를 까는 그런 이물질이라든지 그 위에 구리스들 있죠? 윤활유들,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를 이제 광유라고 하고요. 이 광유에서 이제 조금 더 깨끗하게 한번 정제하고 하는 게 그룹 1에서 2, 3로 가는 거고, 애시당초에 그 순수한 이물질 없는 깨끗한 것들은 이제 PAO 그룹 4 이상을 말합니다. 즉, 태생부터 다르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합성유를 넣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하나가, 순도가 높을수록 분자 구조가 짱짱해요.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엔진 오일에서 생기는 이물질과 그 다음에 탐매 찌꺼기들은 이 분자 구조에서 깨져서 떨어지는 이제 그런 구조들이 이제 카본, 때가 되는데, 합성유를 쓰게 될 경우에는 이런 때가 덜 생겨요.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이제 포도송이를 보면,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방치되어 온 포도송이 보면 흔들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생생한 포도는 흔들어도 짱짱한 게 분자 구조가 좋다고 보시면 되고, 흔들었을 때 후루룩 떨어지는 게 이제 안 좋은 오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설명하면 합성유하고 광유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단적으로 이제 한 5만에서 10만 킬로 탄 엔진을 이제 열었을 때, 합성유로 관리한 엔진하고 광유로 관리한 엔진은 완전히 안에 쌓여있는 때나 색깔만 봐도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이것도 제가 사진 자료를 보시면 이제 알게 될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 엔진오일 점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엔진오일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 브랜드는 똑같지만 이제 그 종류, 뭐 슈퍼라든지 레전드 이렇게 등급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크게 다른 게 뭐냐면 점도예요. 얘는 10W60, 그 다음에 얘는 0W30. 네. 누구한테는 쉽고 이게 뭔지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는 10W60에 대한 또는 0W30에 대한 꼭 각 점도별, 브랜드별 테크니컬 데이터를 갖고 설명하는 시간을 나중에 가질 겁니다.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 오늘은 간단한 10W60의 의미, 0W30의 의미, 뭐 점도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다룰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대표적으로 0W30을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이게 벨로스터 N에 들어가는 정비 매뉴얼에 나오는 점도가 0W30이기 때문에 오늘 0W30을 대표적으로 갖고 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 있는 0W와 이제 뒤에 있는 30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도. 네. 점도라고 얘기하면 또 이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쉬울 것 같아요. 물하고 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꿀은 우리가 숟가락을 펐을 때 쭉 길게 늘어지죠. 물은 퍼지면 어떻게 해요? 뚝뚝뚝 떨어지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점도예요. 끈끈하게 이제 걸쭉하냐, 혹은 이제 뻐덕뻐덕하게 묵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점도를 이제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거리로 따지면 센티미터라는 게 있고 미터라는 게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단위가 마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즉, 점도에는 단위가 있는데 센티스톡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즉, 물이 1이고요 꿀이 2000입니다. 이해되시죠? 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수치가 높아요. 점도라는 게 온도가 높아질수록 묽어지게 되는데요, 물은 100도씨에는 0.28 정도 되고 꿀은 40 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엔진오일도 이제 테스트 조건과 이제 규격 중에 40도에서 테스트하는 거, 100도에서 테스트하는 거, 150에서 테스트하는 게 테크니컬 데이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만 봐도 아, 이 엔진오일 성향이 어떻겠구나라고 알 수도 있습니다. 이 점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꿀과 물을 비교했는데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때도 물이 차가울 때하고 물이 뜨거울 때하고 기록이 달라집니다. 왜냐면 점도가 높은 물에서는 당연히 수영에도 기록이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물의 온도도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설명드린 0W30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파워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유동점, 그 다음에 플래시 포인트라 해서 인화점, 즉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당연히 더 이제 무거워지겠죠. 물도 1이었다가 더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얼겠지만 그 전에는 이제 더 무거워지듯이 꿀도 똑같아요. 차가워질수록 더 걸쭉해지는데 이 유동점이라는 거는 이제 유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최저로 몇 도까지 움직이냐가 유동점인 거고, 인화점은 이게 끓어서 증기가 나와서 폭발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불이 언제 붙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인화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점도를 구분할 때 아까 얘기한 0W, 5W, 10W, 15W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일단 W라는 뜻은 윈터라는 뜻이에요. 냉간시의 점도.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그리고 차가워지면 차가워질수록 이제 유동성이 얼마만큼 갖고 있냐. 즉 날씨가 추운 상태에서도 엔진 오일이 가벼우면 시동이 잘 걸리겠죠. 네, 그래서 W 앞에 있는 건 추울 때의 점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W 뒤에 있는 건 이제 열간 시의 점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설명을 드리면 복잡하고, W 앞에 있는 숫자가 낮을수록 날씨가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더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즉 0W일수록 뭐 마이너스 35도에도 움직일 수 있다. 또는 15W는 마이너스 20도에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치수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추우니까 앞에 숫자가 낮을수록 엔진 보호하는데 탁월하겠죠?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W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열간시 점도, 즉 뭐 100도씨에서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를 했을 때 유동성이 얼마만큼 유지가 되냐. 그러니까 엔진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엔진 오일이 묽어지겠죠. 그 꿀이 묽어지듯이. 근데 이제 너무 묽어지면, 아니면 또 고온이 될수록 너무 묽어지는 엔진 오일은 또 윤활이 안 되니까 또 고온이나 고압축 기관에는 뒷자리가 높은 걸 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보여주는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엔진오일 자체가 W가 없고 그냥 뒤에 60이라는 게 또 있고요, 40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뭐 겨울이 없는 나라, 뭐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일을 쓰겠죠. 또는 앞에 10W만 있는 오일들도 있어요. 네, 이건 우리나라에 없다고 해서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즉 지금 표를 보시면 이 온도를 그래프를 비교해 봤을 때, 이래서 이 바그래프가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벨로스터 N 정비 지침서에도 보면 이제 엔진오일 등급은 0W30이라고 써 있고 유동성에 대한 표가 있는데, 이제 표를 읽어보시죠 아실 겁니다. 이게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야 이 정비 지침서도 더 깊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0W60이라고 갖고 있는 점도를 쓰는 엔진은 고마력의 고압축을 쓰는 엔진이어야겠죠? 또는 저마찰 오일이라고 해서 0W30, 0W20은 가솔린이나 가벼운 엔진, 즉 저배기량의 그리고 친환경적인 차에 써야 되는 이유. 이제 10W60, 0W30, 0W40, 5W30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네. S9 워킹 매니저로 예약을 잡아볼까요? 작업 예약 입력을 누르고 신규 고객이면 신규 버튼을 누르고 고객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를 작성합니다. 작업자와 작업 장소를 선택하고 예약 방문 시간을 작성 후 예약 작업 내용을 클릭,
예상 소요시간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차종과 유종을 설정하고 고객별 필요한 예약 메모를 작성 후 등록 완료! 작업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는 오늘의 작업 일정, 월별, 일별로 볼 수 있는 캘린더, 그리고 작업 장소와 시간에 따른 타임라인을 통해 쉽고 편한 S9 워킹 매니저를 사용해보세요. 질문과 답변을 이제 받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좀 질문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질문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DPF 탈거를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맞아요. 지금 최근에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대씩 DPF를 탈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DPF 탈거를 했을 때 후단면에 이제 검게 나오는, 아니면 망가지거나 아니면 뭐 이제 백화된 이런 증상들이 되게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새 걸로 바꾸면 좋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때도 한번 언급됐듯이 이 안에 있는 담체라고도 하고 셀이라고 하는 이 조직망을 통째로 새 걸로 바꿔서 끼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즉, 그래서 후단부가 검하거나 DPF가 탈것이 클리닝도 안 되는 차들도 너무 염려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쉽게 말하면 담체가 새 거인 재생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클리닝을 해야 될지 교환을 해야 될지는 내방하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최근에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제가 나인서클 오일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이 나인서클 오일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엔진 오일 중에 가장 무리를 많이 하는 엔진이 국내 모터스포츠 중에 저는 이제 드리프트라거든요. 그래서 나인서클 아까 보여드린 레전드 10W60을 드리프트 선수에게 테스트를 요청했고 테스트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준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차를 관리받고 싶거나 혹은 내 차를 점검받고 싶으면 저희 S9 모터스에 방문해 주시고요. 세 가지 당부를 드릴 게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안전운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마지막 촬영을 도와주신 모모플라워 감사합니다. 안녕.